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단 화해를 위한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 출마를 앞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일종의 보고를 했다. 그런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마 보고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원희룡도 참전, 한동훈 윤회 출마 전화, 여 723 전대 판 커졌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세를 했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사파전 구도로 짜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의 독주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았지만 기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선 투표를 목표로 해서 한동훈 외의 다른 후보들이 경쟁을 펼쳐서 2위가 3위와 4위의 표를 다 흡수를 하면은 이 상황이 좀 변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렇게 사파전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친윤 대 비윤, 원내 대 원외, 이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겠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구분이 참 모호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윤, 반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원희룡, 친윤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는 분위기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 일체 이것을 지금 기치로 들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나경원 의원을 그전에는 비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표를 주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출신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을 비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나윤 의원은,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현 정부 초기 비주류 길을 걸었다. 그런데 한동훈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오며 불편한 관계가 됐다. 반면에 나경원, 윤상현은 총선 때 수도권에서 승리해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여당 내 또 위상이 좀 높아졌다. 원희룡 전 장관은 총선에서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던졌다가 낙선했지만 역할론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이런 그 언론의 출마 선언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고 그 한동훈 캠프에서 전한 말이죠.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한동훈의 말입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자, 이건 캠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까지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깊숙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워낙 두 사람이 뭐 한 20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뭐든지 이제 흉검을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죠. 지금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은 두 사람이 총선 때 2번 갈등을 겪으면서 충돌을 해서 마치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 사이에도 뭐 통화나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총선 때 갈등을 겪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들, 당시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을 오찬에 초청했는데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몸이 좋지 않다. 총선 때 너무 소진했다. 그래서 고사를 했다.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통화 사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에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소 우세한 흐름이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심의 향배에 따라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 결선 투표 가면은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뭐 누구든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맡아서 이재명, 조국과 맞서서 싸우려면은 일단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임기가 끝나가죠. 다시 출마를 해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덜러리 찾기에 바쁩니다. 이재명 혼자 출마하면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덜러리를 찾고 있는데 덜러리들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 어대명 분위기에 팔을 전대 흥행고심.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덜러리 구합니다. 임종석, 김부겸 등 도전 의사가 없다. 당 내에서는 이재명 단독 출마 때는 흥행 참패. 그래서 여당만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서는 이 쟁쟁한 인물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할 예정이죠.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단독 출마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에서 공천 학살 여파 속에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출마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전해진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단독 출마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항마로 나설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당 대표 이제 이재명이 자기가 다시 하기로 결정해놓고 이 혼자 나가서 혼자면 이제 찬반 투표나 이런 걸 하겠죠. 너무 모양이 좋지 않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흥행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나에게 붙을 사람, 나와 경쟁할 사람 찾아봐. 그래서 본인도 찾고 있는데 마땅한 덜러리감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비명계 중에서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점쳐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덜러리를 세야 되는 것이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종석, 박용진 아니면 또 일각에서 부산의 전재수 친문이죠.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을 향해서 좀 할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박용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 이재명에게 도전을 했죠. 당대표 경선에도 나왔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와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워낙 지금 이재명의 기세가 등등하니 괜히 나섰다가 또 개딸로부터 엄청난 모멸,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역대 가장 주목도가 떨어지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특히 민주당보다 한 달 앞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이런 대선 주자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림과 민주당의 초라한 전당대회 추대식이죠. 이 대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자칫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 기세를 탈 수 있다, 이런 걱정,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덜러리를 구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많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버티지만 그 연루된 인물들은 지금 줄줄이 사법 처리를 되는 상황이어서 점차 이재명도 포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대선 공작 의혹이죠. 자, 한국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윤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신앙님 구속, 보도대가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이 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2번 구속이 됐었죠. 지금 3번째 구속이 됩니다.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죠. 증거를 인멸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를 했고, 김만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앙님과 인터뷰해 허위 보도하는 대가로 책값을 가장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 책 3권값에 1억 6,500만 원 줬죠. 신앙님이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뉴스타파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날 가짜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3월 6일 김만배와 신앙님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를 일부를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나왔고, 그거를 한참 묵혀놨다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나와서 다른 언론에 받기도 전에 이재명이 이것을 막 퍼날른 그런 흔적까지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 조작 자체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느낌이 또 납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당시 대장동 2억의 몸통으로 불린 이재명이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쪽에게 흠결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신앙님과 공모해서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통 바꿔치기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뭐 커피 한 잔 주면서 내가 조호영이야. 그리고 가. 이래서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설을 두 사람이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을 구속한 검찰은 향후에 허위 인터뷰가 보도가 된 경위 따져야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재명이 이것을 인지했는지, 자,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JTBC, 또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터, 다수 매체 소속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 중이고, 뉴스타파 외에도 김만배 씨가 다른 언론사와 연락한 정황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만배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지금 다 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재판 거래를 한 의혹도 있다. 제가 어제 또 그 부분도 좀 진전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수사검사들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법도 또 나왔습니다. 검사들을 위축시키는 수법. 자, 조선일보 일면 중간 톱 기사와 오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들 탄핵 추진. 근데 탄핵을 추진하는데 또 기발한 꼼수를 하나 동원을 합니다. 대북 송금, 대장동 2억 등 관련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한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참. 민형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죠. 민형배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주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고 곧 마무리된다. 일부 탄핵 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거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참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탄핵하려고.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에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해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런 건데 그 엉터리로 다 밝혀졌는데 끝까지 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 망신 주기 위해서,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하영은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죠.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검찰 공수사실이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도 그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다 받아들였는데도.
그밖에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준비한다. 그런데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2억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다. 탄핵 수초를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강백신은 수사에 참여했었고 또 수사를 하고 있죠. 정자동, 서울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가서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를 중입니다. 그런데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손발을 묶고 이 협박을 하느냐. 자, 이런 수법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신동수법인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 수초안을 발의한 뒤에, 이제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탄핵 수초안을 법사위로 보냅니다. 법사위. 그토록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했던 법사위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 탄핵 수초안을 법사위로 보내서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하는 식으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국회법에 있다고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이 의원식이죠.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본회의에서는 이를 다시 법사위로 보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 출신의 이제 의원식이 본회의에 해부를 하면은 본회의에서 자기들이 민주당이 또 의결을 해서 이걸 일단 법사위로 보낸다. 법사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본회의에서는 이를 다시 법사위로 보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통해 검사를 법사위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 검사들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법사위로 쫙 불러가지고 막 다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안에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검사들을 다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들이 법사위에서 검사를 다그치는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조사할 수 있다. 탄핵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그 법사위에 불러서 한마디로 조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망신창이로 만들어서 탄핵을 또 의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죠. 헌재 결정에 나올 때까지.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이화영에 대한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그 출판 이야기입니다. 검찰청 출판.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으나 이런 주장은 출정 일지, 조사실 사진 등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검사들을 지금 누더기로 만들기 위한 완전히 그런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사위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사상 초유의 장면이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질 텐데 법조인들은 아니 물론 이 검사 4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이유를 대죠. 왜 탄핵을 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사실이라도 징계 대상이지 그게 어떻게 탄핵 대상이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비어천가의 민주당 지지율 뚝뚝. 최근 여론조사서 27% 최저치 기록. 사당화 행보의 중도 이탈 가속화. 갤럽 지지율, 지난주 지지율. 민주당 2%포인트 떨어진 2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 올인을 하는 정치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재명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쪽박을
차겠죠. 민주당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저녁 6시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에서 송국건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보내드린 조간따풀이었습니다.